도쿄의 한적한 교외에 자리한 고등학교. 매일 쏟아지는 히라가나와 한자에 지친 그곳에서 평범한 소녀는 작은 뮤직비디오 한 편에 인생을 걸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성과점이 만들어낸 기적이 동생의 눈물을 단숨에 사라지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난리난 일본의 한 고등학교, 이제는 한자어가 아닌 한글을 쓰고자 하는 그들의 이유 있는 외침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과학적인 근거는 어렵고 복잡한 한자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한글은 독보적인 언어로 확인된 바 있는데요. 이제 자존심 강한 일본에서조차 엄청난 반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아카리, 아사히가오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할아버지와 동생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반 친구들과 함께 한글 학습 동아리를 운영해요. 매주 교실에서 자음 모음을 설명하고 게임으로 복습하며 시부야 하치코 광장 공개 발표를 준비하는 등 한국 문자와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도쿄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을 뜹니다. 잠결에 메시지 앱을 켜죠. 친구 유나에게 방과 후에 아이스크림 먹자라고 보냅니다. 알았어. 3시에 보자. 그녀는 이미 준비된 듯 합니다. 저는 겨우 한 단어를 고르느라 애를 먹었죠. 아이스크림을 히라가나로 쓰면 자동으로 한자가 나옵니다. 얼음 한자를 찾느라 스크롤을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한참 걸렸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친구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날아다닙니다. 빠른 그들의 타이핑을 보며 저는 뒤처진 기분이 들었죠. 마치 모두가 자유롭게 달리는 가운데 저는 느리게 걸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할아버지의 고민이 더 컸습니다. 80세인 켄지 할아버지는 드라마 시청을 좋아합니다. 진료 예약을 문자로 확인하려다 한자 병원을 보곤 한숨을 쉬셨죠. 이거 너무 어렵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하고 전원을 꺼버리실 때 슬펐습니다. 그리고 10살 동생 하루토는 숙제로 애를 먹습니다. 나무와 책 한자를 섞어 쓰고 울고 있었죠. 나 바보인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벽에 부드러운 무늬를 그렸죠. 우리 잘못이 아닐지도 몰라. 글자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닐까? 손가락으로 공중의 한자 획을 그려보았습니다. 마치 무작위로 이어진 길 같았어요. 눈을 감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 깜빡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아래에서 들렸고 동생 방에서는 이불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곧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인터넷을 뒤져볼 생각입니다. 글씨를 단순하게 바꿔줄 무언가를 찾을 거예요. 저는 학교가 끝난 다음 날 침대에 털썩 몸을 눕혔어요.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기분이었죠. 숙제는 해야 하는데 할아버지 얼굴과 하루토의 눈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태블릿을 켜고 뮤직비디오를 틀었어요. 작은 방 안이 화려한 색과 신나는 리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평소 좋아하던 K-팝 클립을 클릭했죠. 영상 아래에 수십 개의 댓글이 보였어요. 한자나 히라가나와 달리 간단한 선과 동그라미, 점으로 이루어진 글자였답니다. 읽기 쉬워 보이자 마음이 두근거렸죠. 어떤 댓글을 길게 누르니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메모장에 붙여넣자 이렇게 떴어요. 비으바니으나니으나. 이게 바나나라고. 혼잣말처럼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어로 바나나. 검색창에 바나나 한국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바나나였습니다. 제가 복사한 글자와 같았죠. 머릿속에 불이 켜진 기분이었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쉬운 문자였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한글 알파벳이라고 검색어를 바꿨죠. 화면에 14자의 자음과 10자의 모음, 총 24자가 나타났습니다. 각 기호가 소리를 나타낸다더군요. 목구멍은 동그라미, 혀는 직선, 입술은 곡선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1443년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도 적혀 있었어요. 백성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는 뜻이었다고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저는 메모장에 그 문장을 적고 다리 그림을 그렸습니다. 영상 하나를 더 보니 누군가 안녕하세요를 쓰는 법을 설명했어요. 글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더군요. 더 이상 복잡한 한자 목록도 헷갈리는 메뉴도 없었습니다. 방이 환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노트 맨 위에 한글은 과학적이고 쉬워요를 3번 밑줄 치고 적었어요. 마지막 줄에는 고마워요. 한국이라고 썼습니다. 태블릿을 덮고 계단을 달려 내려갔어요. 거실에는 할아버지가 의자에 기대 잠들어 계셨습니다. 하루토는 만화 그리기에 열중했죠. 제가 종이를 한 장 들고 물었어요. 이 글자 읽어볼래요? 아카리라고 적힌 카드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였고 하루토는 머리를 갸웃했죠. 제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아마이너스 카마이너스리라고 읽게 도왔습니다. 둘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듯 기분이 환해졌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쉬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어요. 더 많이 가르쳐줄 생각에 설렜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은 할아버지와 하루토에게 한글을 더 가르쳐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분홍빛과 주황빛이 방벽을 물들였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한글 차트가 가득한 노트북을 챙겨 나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은빛 머리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하루토는 바닥에 내려앉아 블록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물을 들고 들어가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어 바라보더군요.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낮은 탁자 위에 차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5개의 새로운 글자를 배워볼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두 분 모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물었죠. 준비됐나요? 할아버지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하루토는 신이 난 듯 폴짝거렸습니다.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했어요. 디귿. 이 글자는 디귿이라고 해요. 영어 도구의 D 소리와 비슷하죠. 차트를 톡톡 두드린 뒤 할아버지 무릎을 톡 건드렸습니다. D라고 말해보세요. 할아버지께서 입을 열어 더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해요. 제가 박수를 치자 모두 환하게 웃으셨죠. 다음은 리을이었습니다. 이건 리을이에요. 런의 아 소리나 룩의 엘 소리와 비슷해요. 공중에 동그라미를 그린 뒤 종이에 획을 그려 보였어요. 리을, 따라 해보세요. 두 사람이 리을을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성공했을 때 함께 환호했답니다. 하루토도 빨리 해보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에게 비읍 카드 한 장을 건네며 설명했죠. 이건 비읍이야. 베이비의 비 소리와 같아. 하루토는 글자를 톡톡 두드린 뒤 비라고 말했답니다. 잘했어, 하루토. 제가 칭찬하자 하루토가 활짝 웃더군요. 할아버지께서는 안경을 콧잔등으로 내리신 뒤 고개를 숙여 차트를 보셨습니다. 정말 새로운 땅을 탐험하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가만히 흐뭇해졌습니다. 한글은 한국에서 온 선물입니다. 모두가 읽고 쓰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두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곧 시옷과 이응으로 넘어갔어요. 시옷은 선의 S 소리라며 하루토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이응은 단어 첫머리에선 소리가 없어요. 끝에선 송의 앵 소리랍니다. 제가 목을 짚어 보여드리고 모두 함께 송을 말하며 앵을 연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웃음을 참지 못하시더군요. 20분쯤 연습한 뒤 간단한 게임을 시작했어요. 카드를 섞어 들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두 사람이 맞는 카드를 낚아채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답니다.
할아버지께서 시옷 대신 비읍을 고르셨을 때 탐험가님 다시 해보세요 하고 장난을 치자 다 함께 깔깔 웃었죠. 이어서 단어 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첫 줄에는 바나나를, 둘째 줄에는 아카리를 적었어요. 두 분이 한 글자씩 따라 쓰셨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조금 떨렸지만 획은 또렷했답니다. 하루토는 자신의 이름 하루토를 써보았습니다. 해냈다라며 한박 웃음을 지었죠.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쉬워요. 제가 말하자 두 사람이 따라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대화 연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를 알려드렸죠. 천천히 따라하다가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니.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답니다. 수업이 끝나자 할아버지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리가토 아카리. 하루토도 제 무릎에 뛰어올라 꼭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멋져. 속삭이더군요. 며칠 전만 해도 한자 때문에 답답했는데 지금은 한글로 쓰고 읽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준 이 놀라운 도구를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글자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약속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책을 덮었습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교문을 넘었습니다. 노트에는 한글 차트와 플래시카드가 가득했죠. 오늘은 반 친구들에게 한글을 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스스로 되뇌었어요. 한글은 과학적이고 쉬워.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야. 혼잡한 식당에서 유키와 메이를 찾았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앉아 숙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멋진 거 배워볼래? 두 친구가 의아한 표정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멋지다고? 유키가 물었어요. 한국 글자? 왜 배워야 해? 메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 한국어 못해. 저는 노트를 펴고 기억 카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기억이야. 영어 고이지 소리랑 비슷해. 유키 어깨를 톡톡 두드리자. 그녀는 지라고 따라했습니다. 눈이 커지더군요. 진짜 쉽다라고 속삭였죠. 이어 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아 소리야. 카의 어랑 같아. 메이가 살짝 몸을 기울였어요. 진짜 간단하네 하고 말했답니다. 저는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테이블에 10장의 카드를 펼쳤죠. 기억, 니은, 디귿, 아, 오, 우, 미음, 비읍, 리을, 아, 지, 엔, 디거. 저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유키와 메이가 카드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메이는 오를 집었다가 아로 바꾸며 웃었죠. 금세 다른 아이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뭐야? 하나가 물었어요. 한글이야. 손짓으로 권하자 10명이 둘러섰답니다. 글자 몇 개야? 24개야. 아이들은 놀라며 그게 다라고 하고 감탄했습니다. 점심이 끝날 무렵엔 20명이 함께 연습했어요. 반을 빙 둘러서 소리와 글자를 외쳤답니다. 리을, 비읍, 시옷. 한글은 과학적이고 쉬워.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교 신문부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전단지를 보여드리자 긴장됐어요. 수업 시간에 외국 문자를 가르치나요?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서요. 할아버지와 동생이 며칠 만에 배웠습니다. 제가 하루토 편지를 건네드렸죠. 나는 읽을 수 있어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선생님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이거 대단하네요. 이렇게 한글 공부 모임이 공식 동아리가 되었답니다. 매주 수요일 3교실에서 만납니다. 복도에 한글 쉽고 과학적입니다. 포스터가 붙었죠. 다른 학년 학생도 살짝살짝 들어왔습니다. 남학생 몇 명도 호기심을 보였어요. 첫 공식 모임 때는 기억부터 비읍까지 따라 썼습니다. 연필이 돌고 돌며 종이에 획이 새겨졌죠. 그 다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가 나, 따, 아, 빠를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마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칠판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를 적고 함께 인사를 연습했어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하니 모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5번째 모임에는 회원이 80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방문하셨죠. 작은 수업을 안내하자 선생님도 조심스레 사회를 써보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자는 정확했습니다. 정말 과학적이고 쉽네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답니다. 이제 친구들은 한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국 문화도 배우고 싶어라고 말해요. 유키는 한국 요리 동아리에 들었고, 메이는 한국 노래를 다운로드했답니다. 조용한 아이들도 세종대왕은 누구예요? 라며 끼어들었죠. 제가 가득 찬 교실을 둘러보며 가만히 웃었어요. 무시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호기심과 존경, 우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24글자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조용히 덮고 생각했죠. 이게 시작일 뿐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우리는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알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떨릴 만큼 설레 있었죠. 오늘은 시부야 하치코 광장에서 한글 공부 모임의 공개 발표 날이었습니다. 아침은 밥과 미소된장국, 차 한 모금으로 간단히 해결했어요. 전단지와 플래시카드를 가방에 잔뜩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광장에 도착하니 벌써 50명쯤이 부스를 꾸미고 있더군요. 한글 배워보세요. 고마워요. 한국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긴장된 마음을 다잡았어요. 천천히, 또렷하게, 자신있게. 작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사토 아카리입니다. 한글 발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눈길을 주자 안심이 되더군요. 첫 시범으로 칠판에 가와 나를 적었습니다. 이 글자 읽어보실 분 계신가요? 한 소년이 손을 들며 가나 하고 답했죠. 정답입니다. 한글은 쉽고 과학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할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켄지 할아버지는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와 말씀하셨습니다. 여든에 살면서 이렇게 쉽게 문자를 배운 적은 없었소. 한글 덕분에 문자 생활이 편해졌소.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답니다. 이어 하루토를 불렀습니다. 그는 하루토가 적힌 플래시카드를 들고 달려와 외쳤어요.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앞줄의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멋져. 라고 말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하루토도 따라했어요. 학교 동아리 결성 과정을 사진 슬라이드로 보여드렸습니다. 플래시카드로 웃던 친구들, 문장 읽고 하이파이브 하던 모습, 인사 연습하던 모습이 차례로 나왔죠. 관중이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체험 코너에서는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워크시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연필을 들고 집중했어요. 저는 한 어머니께 마마를 써드렸습니다. 그분이 정말 명확하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맞아요. 한글은 쉽고 과학적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오전이 깊어지자 지역 TV 방송팀이 찾아왔습니다. 왜 한글입니까? 모두가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느낀 점은요. 한국이 세계에 준 멋진 선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반짝였죠. 오후가 되자 전단지는 수천 장이 나갔고 체험 인원도 수백 명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모두 손을 잡고 큰 원을 그렸어요. 중앙에서 외쳤습니다. 한글은 쉽고 과학적입니다.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고마워요, 한국. 모두 환호하며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마지막 플래시카드를 챙기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광장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오늘 우리는 많은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밝은 도쿄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며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한글 공부 모임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하치코 광장 발표 다음 날 아침, 아직 설렘이 뺨에 남아있는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방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벌집 같았죠. 오늘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내려가 보니 켄지 할아버지가 이미 탁자에 앉아 녹차를 음미하고 계셨습니다. 손에 든 신문에 한글 헤드라인이 보여지자 눈이 반짝이시며 말씀하셨죠. 아카리 봐라. 이제 몇 글자 이해하겠더구나.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하세요, 할아버지. 한글은 과학적이고 쉽습니다. 그때 하루토가 노트북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특수학급 선생님이 전화 왔어. 한글을 난독증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싶대. 가슴이 펄떡였습니다.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었죠. 하루토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해냈다. 점심 식사 후 3교실에서 한글 동아리 모임이 열렸습니다. 회원 수가 100명을 넘었더군요. 교복 위에 한류 티셔츠를 입은 친구도 있었고 작은 태극기를 들고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교실 안이 들떠 있었죠. 저는 칠판에 한글 동아리 다음 계획을 크게 적었습니다. 먼저 특수학급 팀과의 협력 방안을 설명했어요. 난독증 학생을 위해 한글 워크시트를 제작할 거예요. 주변에서 좋아요. 멋진 생각이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순한 글자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문화의 날을 알렸습니다. 한국 교환학생을 초청해 떡볶이와 김치전을 나눌 거예요. 한글로 이름 쓰기 체험도 준비합니다. 메이가 손을 들고 말했죠. 음식 준비 제가 도울게요. 유키는 슬라이드쇼를 제안하며 세종대왕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살며시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한국. 이어서 교내 신문 게재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가 발표 여정을 기사로 쓰기로 한 거죠. 기자 하나가 물었답니다. 할아버지와 하루토 사진도 넣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분들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모임을 마치며 한글 책갈피를 나눠드렸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쉽습니다라는 문구와 알파벳을 장식했죠. 친구들이 손을 뻗어받아 가더군요. 교실 창문 너머 봄바람에 벚꽃잎이 실려 들어왔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책상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하루토랑 집으로 걸어가던 길이었어요. 그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언니, 나 한글 일기 썼어. 작은 노트북을 보여주더군요. 오늘은 행복했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하루토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작가구나. 하루토가 빛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메시지가 쏟아져 왔습니다. 오늘 멋졌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우리 셋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책상에 앉아 교장 선생님께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국 문화의 날 허가 요청, 복도에 한글 갤러리 설치 제안, 특수학급 선생님과의 회의 요청을 담았죠. 전송 버튼을 누르며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책꽂이를 보니 노트와 플래시카드가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할아버지와 하루토가 한글 워크시트를 들고 환히 웃는 사진이 작은 액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후 알게 된 한국 펜팔 친구에게서 받은 엽서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한글로 자랑스러워요. 라고 적었더군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선물에 대해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국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단지 새로운 문자를 배운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과학적 설계의 섬세함을 깨달으면서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될 때마다 마치 작은 기계가 맞물리듯 척척 굴러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의 치밀한 논리와 예술적 감수성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깨달았죠. 또한 제가 만난 사람들, 할아버지처럼 연세 많은 분도 반 친구들처럼 어린 세대도 모두 한글을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나아가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과거의 유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여는 창조적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라고요. 한글 한 조각으로 시작된 저의 여정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저는 대한민국이 가진 배려와 혁신의 정신을 평생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이 만들어준 이 아름다운 언어와 따뜻한 공동체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잠들기 전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도쿄의 도시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밤하늘에 속삭였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눈을 감고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목적이 가득합니다. 서로를 믿고 한글의 힘을 믿는 한 불가능이란 없을 거예요. 그 생각으로 저는 환한 미소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